인사의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될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오늘 주제는 굉장히 핫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이 주제가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네이처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따끈따끈해요. 어떻게 계란을 완벽하게 삶을 것인가,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네이처에서 리서치 하이라이트로 표시를 한 거고, 이 기사에서 논문이 하나 링크가 되는데 요 링크를 따라가시면은 이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의 자매지 중 하나로 커뮤니케이션즈 엔지니어링이라는 잠시 논문이 있는데, 제목 보시면은 뭔가 힌트가 있습니다. 계란을 주기적으로 조리를 하는 것.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이름이 로렌조, 로마노, 이조, 란다조, 딱 느낌 오시죠? 이탈리아 연구진들입니다. 이탈리아 연구진들. 이 연구진들은 나폴리의 페데리코 2세 대학교에 소속돼 있는 연구진들이고요. 나폴리의 페데리코 2세 대학교, 이 대학교가 1224년에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대학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0대 대학 중 하나인 대학교라고 합니다. 거기에 연구진들이 이 계란을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삶을 수 있을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가 된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죠. 논문이 발표가 됐다라는 건.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보면 계란을 어떻게 삶는지에 대한 어떤 기존의 방식들에 대한 서술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간단하죠. 여기 껍질째 조리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드보일링, 소프트보일링. 이게 뭐냐면 완숙과 반숙 방법이 있고, 근데 요즘 좀 더 이 스킬이 좋아지면서 수비드 조리법이 생겼어. 이 수비드 조리법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한 65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계란을 삶는 거죠. 이 방식인데, 왜냐면은 한 60도에서 70도 사이가 노른자가 맛있게 익을 수 있는 온도예요. 완숙의 그 퍽퍽한 노른자가 아니라 그 반숙에서 좀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부드러운 젤 형태의 노른자 있잖아요. 요거가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익으면 노른자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비드를 이용을 해서 맛있게 젤 형태로 익은 노른자를 만드는 방식이 바로 수비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모르고 또 연구진들도 아직 여기에 기술하지 못한 셰프들만의 어떤 방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라 이거죠. 끓는 물에다가 완숙을 하느냐, 아니면 짧게 시간을 조절해 갖고 반숙을 하느냐, 아니면은 끓는 물이 아니라 한 65도 정도 되는 물에다가 수비드 방식으로 계란을 익히느냐. 그런데 일단 반숙은 또 문제가 뭐예요? 그 끓는 물에서 이제 한 6, 7분 정도만 끓여서 빼는 거야. 그죠? 그렇게 빼면은 흰자는 완벽하게 익는데, 계란 노른자를 보시면은 가운데로 갈수록 그냥 안 익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간차를 조절하기도 쉽지 않고요. 근데 수비드는 뭐예요? 애초에 65도에서 1시간 이상 삶는 거기 때문에 노른자가 완벽하게 익습니다. 근데 문제는 흰자가 잘 안 익어. 왜냐면 흰자의 그 주된 성분이 이제 알부민이란 단백질인데, 이 알부민이 제대로 익으려면 이제 85도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겠어요? 반숙은 노른자가 덜 익어. 그리고 수비드는 흰자가 잘 안 익는 문제가 생긴다. 사이언스 오브 쿠킹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은 수비드 방식으로 계란을 조리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 수비드로 계란을 조리했을 때 화씨 147도면은 섭씨로는 한 65도 정도 될 겁니다. 요거로 이제 1시간 동안 익혔을 때 노른자 얼마나 맛있어. 노른자가 전체가 다 굉장히 맛있게 젤 형태로 익은 데 반해서, 근데 겉에 흰자는 터지죠. 잘 안 익었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이거 뭐예요? 이거 거의 반숙이죠. 8분 정도 했을 때 보시면 흰자는 완벽하게 익었어. 근데 안에 노른자가 거의 안 익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완숙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요크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가 이제 65도에서 단백질이 변성이 시작되면서 이제 딱딱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노른자 내부의 온도가 8, 90도 이상이 되면은 굉장히 맛없는 노른자가 되기 시작한다 이겁니다. 완숙은 일단 맛이 없어. 그렇다고 반숙을 하자니 노른자가 잘 안 익어. 그렇다고 수비드를 하자니 흰자가 잘 안 익는 문제가 있더라.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한 계란 삶는 법이 아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번외적인 얘기인데 노른자 내부의 온도가 이제 80도 이상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아까 같이 이제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맛없는 질감이 되기 시작을 하지만 그 외에도 문제가 뭐냐면 흰자에 유황이 있고 노른자에 이제 철분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노른자 이 겉에 부분이 막 초록색, 회색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해요. 상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색깔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란을 삶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빨간색 부분은 영어를 읽어보시면 거기는 이게 에너지 전달 문제의 어떤 그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바운더리 컨디션. 그러니까 경계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완벽하게 계란을 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논문에서 보여줬던 기존의 삶는 방식의 어떤 문제들을 그래프로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완숙, 반숙, 수비드,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distance from center 이게 뭐냐면 계란을 보시면은 계란의 가운데가 뭐예요? 노른자죠. 노른자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점점 흰자로 도달하게 되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마 이게 반지름이 2.5cm인 계란이었나 봐. 그래서 여기가 껍질 부분이에요. 껍질 부분. 373 켈빈이면 이제 100도니까 끓는 물에서 담갔을 때 껍질과 가장 가까운 흰자 쪽은 100도가 전달이 되고 있죠. 끓는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계란의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전달되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영분에서는 지금 겉에만 100도고 사실 지금 노른자 정주황으로 갈수록 사실은 거의 상온에 가까운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야 점점 내부로 열이 전달이 되면서 5분 정도 되면 60도에 도달하는 거야. 드디어 가장 정중앙에 노른자에. 그래서 한 65도 정도 올라가면서 쭉 이제 100도까지 도달을 한다는 거예요. 끓는 물에서. 이 디그리 오브 쿠킹은 계란이 익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흰자는 이미 한 2, 3분 되면 다 익었어. 근데 이 노른자의 가장 겉부분이 좀 빨리 익고 정중앙으로 갈수록 가장 늦게 익죠. 그래서 한 6분 정도 되면 반밖에 안 익고 9분 이후부터는 이제 노른자가 그 맛없는 상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반숙 같은 경우도 끓는 물에 넣죠. 근데 12분 동안 끓이는 게 아니라 6분만 끓여. 그래서 사실 요걸 자른 거예요. 예, 반숙은 완숙에서 요 그래프를 6분까지 잘라서 본 겁니다. 그래서 6분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란이 정중앙으로 갈수록 노른자가 안 익은 상태로 끝난다. 노른자의 한 겉부분 정도는 어느 정도 익었어. 근데 정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덜 익는 상태가 된다. 이 반숙의 문제죠. 수비드 보시면은 64에서 한 65도 정도 되는 데서 쭉 이제 그 담가 놓는 거죠. 계란을. 그럼 어떻게 돼요? 1시간을 담가도 계속 65도고 물론 이제 계란 노른자가 65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15분 정도 걸리는데 지금 물의 온도가 65도이기 때문에 그 맛없는 상태의 노른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른자는 한 15분 되면서부터 65도의 열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한 30분쯤 넘어가면은 거의 그냥 그 맛있는 젤 형태의 노른자가 돼요. 젤 형태의 노른자로 그냥 익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흰자가 안 익어. 왜? 65도라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논문에서 개발한 완벽하게 계란을 만드는 조리법을 보시죠. 아, 이게 대단합니다. 이 계란이죠. 요게 계란이야, 계란. 노른자의 정중앙에서부터의 거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반지름이 2.5cm인 계란을 써야 완벽한 실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세요. 섭씨로 끓는 물인 100도에서 실온인 30도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2분씩 봐봐요. 2분, 4분, 6분 이러죠. 그래서 2분 동안 끓는 물에 담갔다가 다시 2분 동안 이제 그냥 상온에 있는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끓는 물 미지근, 끓는 물 미지근, 끓는 물 미지근 이렇게 해서 32분을 한 거예요. 32분을. 그렇게 했을 때 계란이 완벽하게 익을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지금 요거를 실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거로 기억을 하는데 끓는 물이 아까 빨간색이죠. 끓는 물에 넣었을 때 이 계란 내부의 온도 변화를 쭉 그냥 다 보여준 거야. 겉에 흰자 쪽 가장 겉부분만 100도지 사실은 내부로 갈수록 온도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찬물에 들어가도
여기 겉에만 찬물이지 실제로는 이미 아까 그 온도가 올라갔어서 약간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반복이 되면서 30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수렴을 합니다. 노른자 가운데로 갈수록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노른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했을 때 계속 한 65도 정도를 유지를 하면서 삶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주기적으로 하니까 가능한 거야. 근데 봐봐요. 휜자는 어때? 휜자는 계속해서 100도에서 한 80도 부근에 노출이 계속돼. 그 말은 뭐야? 휜자도 익는다는 얘기죠. 휜자도.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0분에서 30분으로 갈수록 점차 휜자도 익어가면서 노른자에도 온도가 전달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노른자가 30분이 되면 가운데까지 완벽하게 젤 형태로 익습니다. 하지만 맛이 없게 익지 않아. 왜? 65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 날계란이죠. 그리고 요게 완숙. 그래도 얘는 한 12분에서 멈췄기 때문에 이 색이 변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더 오래 끓였으면 아마 색이 변했을 거야. 그리고 반숙 보시면은 휜자도 잘 익었지만 아마 이 노른자가 가운데 부분이 아직도 액체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수비드 보시면은 안에 노른자가 맛있게 익었지만 노른자가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휜자가 안 익어서 굉장히 더러운 형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논문에서 발표한 주기적인 조리법을 했더니 휜자도 잘 익고 딱 봐도 골고루 잘 익었죠. 가운데고 외곽이고 다 상관없이 골고루 잘 익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팔방형으로 완벽한 주기적인 조리법의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예, 여기가 휜자, 여기가 노른자입니다. 노른자 보시면은 하드보일드, 그러니까 완숙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걸 완벽하게 상실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서 논문에서 또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데이터를 안 넣었는데 이 주기적인 조리법을 이용을 하면은 맛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 영양 성분도 굉장히 잘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영양학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리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논문만 읽으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은 뭐 계란을 한번 직접 삶아봐야 이게 논문 결과가 맞는지 또 확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또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이게 비교군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반숙은 6분 동안 끓는 물에 넣는 거로 돼 있었죠. 그리고 다음 하나는 주기적으로 온도를 바꿔주는 그 방식으로 했을 때 정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끓는 물을 준비를 했고요. 논문에서 보니까 일단은 상온에서 준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냉장고에 있던 계란을 한 3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놨습니다. 거의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다가 놔뒀고요. 이 계란 두 개를 이 끓는 물에 넣고 하나는 6분 뒤에 꺼내놓고 다른 하나는 2분 동안 여기다 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2분 동안 실온에 담갔다가 2분 동안 끓는 물에 담갔다가 다시 실온에 담갔다가 요거를 이제 한 32분 동안 진행을 해서 과연 차이가 있을 것인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되는데 이거 여러 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그만할 거예요. 100도죠. 100도 끓는 물에다가 담가 놨을 때 네, 지금 시작합니다. 하라는 대로 하긴 했는데 역시 논문의 이 레시피라는 게 직접 해보지 않으면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또 냄비에 물들이 끓는 물이다 보니까 자꾸 증발이 돼서 나중에 이제 계란을 담글 수가 없는 막 위치까지 가서 중간에 물도 막 넣고 좀 수증기 좀 덜 빠지라고 이렇게 그 냄비를 좀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완벽한 실험은 아니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 같은데 첫 번째 시도니까 좀 감안해 주시고 한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란을 다 깠고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이 이제 6분 삶은 반숙을 기대하는 우리의 컨트롤 계란이죠.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이번에 논문에서 나온 30분을 2분 동안 100도와 실온을 왔다 갔다 했을 때 과연 퀄리티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첫 번째 시도라 안 될 수 있어.
와, 반숙 맛있는데? 반숙 맛있어요. 맛있게 나왔어. 약간 덜 익어갖고 좀 노른자가 흘러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맛있어 보여요. 이번에는 대망의 논문 방식의 계란. 제발 이거 봐. 요렇게 생겼어. 30분을 했는데도 마치 반숙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식감이 다른지 한번 먹어볼게요. 반숙 맛있어.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반숙이야. 요거 반숙인데? 잘 보셨죠? 진짜 힘든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밖에 안 한 실험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았어. 그리고 계란이 정말 5cm의 직경을 갖고 있는지 재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어쨌든 실험은 굉장히 재밌게 잘 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먹었을 때의 식감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이렇게 그 미식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반숙이랑 이번 논문의 주기적인 조리법에 그 맛의 차이는 느끼진 못했어요, 사실. 근데 아마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다면 반숙의 노른자의 익은 부분을 먹었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한 거지, 사실 가운데를 보면은 안 익었어요. 정말 그냥 액체였어요. 가운데 노른자는 완전 액체였다. 직접 조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반숙을 보시면은 가운데 보세요. 가운데 그냥 액체예요. 예, 실제로 진짜 질질 흘러내립니다.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근데 제가 먹은 부위가 굉장히 맛있게 익은 부위를 먹어서 이거는 주기적 조리법이랑 반숙이랑 맛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요 조리법의 장점은 뭐냐? 노른자 전체가 다 어느 한 곳 빠짐없이 굉장히 잘 익은 걸 보여줄 수가 있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차이가. 물론 반숙은 6분만 하면 돼, 끓는 물에. 근데 이 주기적인 조리법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2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먹을 때는 반숙만으로 충분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파인 다이닝이나 좀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계란의 그 익힌 퀄리티가. 이거를 식당 같은 데서는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찮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굉장히 재밌는 연구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주기적인 조리법을 이용을 했을 때 지금 이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요거대로 가면 사실 한 15분 정도 했을 때 반숙과 비슷한 형태니까, 뭐 우리가 꼭 완벽하게 익힐 필요는 없으니까 계란 노른자를 요거를 한 15분에서 30분 사이에서 좀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기적 조리법의 어떤 레시피를 만들어 보시면서 재밌는 어떤 계란 삶기 놀이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의 랩미팅을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랩미팅이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급하게 만든 랩미팅이기 때문에 긴급 랩미팅. 예. 긴급 랩미팅이었습니다. 예. 오픈 액세스 논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아마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시도해보시면 재밌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또 특별한 날에는 계란을 삶는 걸 망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특별한 날에는 완벽한 요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은 계란이 필요할 때 이 주기적인 계란 삶는 법, 요거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긴급 랩미팅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안 될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